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사회 수업 시간에는 독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일본인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차시로서 독도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보기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네, 안용복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들,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이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이러한 흐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자, 독도를 지켰던 안용복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예,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좀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안용복 이야기 동영상을 잘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1693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계속된 흉년으로 먹을 것이 모자라 굶주린 백성들은 울릉도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시작하는데, 하지만 울릉도를 찾은 건 조선인뿐만이 아니었다. 저들은 일본 사람이 아닌가? 어째서 일본 사람이 조선의 땅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일본인이 왜 조선의 땅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이곳은 조선의 땅이다.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야? 이곳 죽도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고기를 잡아왔던 곳이다. 거친 실랑이가 오가던 중 급기야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을 납치해 일본으로 데려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죽도는 조선의 영토 울릉도다. 조선인인 내가 조선의 영토에서 어업을 한 것인데 나를 납치한 까닭이 무엇인가? 안용복은 일본 관리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력 주장하며 납치의 부당함에 거세게 항의한다. 안용복의 문제 제기에 당황한 일본 관리는 일본 정부기관인 막부에 이를 물어보게 되고, 울릉도에서 어업을 일삼았던 일본 어부 집안은 일본 정부에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조선에 편지를 보내는데, 최근 조선의 배가 일본 소속 죽도로 건너와 고기잡이를 하니 증거로 삼기 위해 2명을 붙잡아왔습니다. 죽도가 별도의 섬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조선의 영토입니다. 우리 영토에 간 조선인을 구속하고 데리고 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용복 납치 사건은 조선과 일본이 울릉도 영유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외교 문제로 확대된다. 한편 조선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울릉도,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죽도가 일본에 속했습니까? 죽도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송도가 일본에 속한 섬입니까? 송도는 일본의 어떤 곳에도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일본 어부 가문에 내려진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박탈하고 1696년 1월 울릉도에 대한 도해 금지령을 내린다. 그렇게 3년간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끝났는 듯 했으나 울릉도, 독도에서의 일본 어부들의 어업 활동은 계속되는데, 이에 안용복은 조선 관복을 차려입고 울릉 우산양도 감세관으로 자칭하며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거세게 항의한다.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거늘 왜 아직도 일본인이 조선의 영토에서 고기를 잡는단 말인가? 안용복의 재촉으로 1696년 8월 일본 어민에 대한 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공표된다. 죽도에 도해하여 현재까지 어업을 해왔지만 향후에는 도해 금지를 명령하니 이를 명심하라. 네, 이 당시 안용복 선생님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죽도,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의 어업을 금지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안용복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일은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 우리가 꼭 이 안용복 선생님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99쪽에 보면 이제 최중덕 씨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 등록을 한 주민이라고 합니다. 자, 1965년 독도 주변 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울릉도 주민 최중덕 씨는 독도에 상주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해녀와 어부를 고용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는 가족과 함께 주민 등록을 독도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중덕 씨가 생활하던 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독도에 이렇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재들, 건물 재료들을 이렇게 배에 싣고 가서 직접 하나씩 만들었겠죠. 이 머릿속으로는 독도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최종덕 씨는 실천으로 옮겼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0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도에 등대, 선박, 저반시설, 그 다음에 경비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독도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독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외국에 독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독도를 잘못 소개한 정보와 자료를 찾아 수정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독도 그러한 누리집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팜플렛이나 리플렛 같은 그런 홍보 자료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뭐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00쪽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독도 경비대원, 그리고 실제 독도에 대한민국 영토임을 나타내는 이렇게 한국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100쪽 밑에 보면 이제 방크라는 단체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방크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그런 지도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 수정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민간 단체들이 나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항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 단체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한테 이 항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방크라는 단체는 1991년도에 설립된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고,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크의 외교 사절단 단원들은 독도에 관한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바로잡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단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입하게 됐던 계기는 바로 그 당시부터 이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영토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신문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방크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방크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캠페인을 열다라는 신문 기사를 또 선생님이 갖고 와 봤는데, 이 방크는 독도의 날 10월 25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독도 관련 디지털 콘텐츠와 독도 사진을 배포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독도 관련 사진으로 바꾸는 캠페인도 벌였다.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돼서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가하고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01쪽에 보면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임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자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독도 홍보 포스터 그리기, 그 다음에 독도 캐릭터 만들기. 선생님 반에서도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독도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도를 홍보하는 동영상 만들기. 사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독도를 직접 가보고 촬영을 해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꼭 독도를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만들지 않고도 독도의 뭐 퍼포먼스, 춤추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찍어도 되겠죠. 노래를 뭐 작곡 작사를 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교과서 101쪽 아래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도에 관심을 갖고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독도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이 독도를 홍보하는 그러한 이러한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 독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독도에는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도의 바닷속에는 독도새우, 파랑돔, 문어 등 169종이 넘는 해양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독도의 해양 심층수는 깨끗하고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또한 독도의 바다에는 훌륭한 천연 에너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도에 매장된 하이드레이트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석유를 대체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자원입니다. 독도의 보물 하이드레이트는 6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250조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참여해보세요. 문화와 독도의 만남을 주는 독도문화 대축제.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독도 문예대전, 전시를 통해 독도의 정보를 알려주는 독도 자료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우리 조상들이 혼과 어를 바쳐 지켜온 소중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를 응원합니다. 독도재단. 네,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독도를 알리려는 그런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0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02쪽에는 이제 탐구 활동이 나와 있네요. 지난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라는 학습 주제를 할 때 배웠던 부분 같습니다. 자, 1876년 일본의 전국지도 제작에 참여한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에게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태정관은 이 건을 조사한 후 1877년 3월 20일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죽도, 울릉도와 그다음에 일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이런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독도와 관련해 일본 메이지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네, 바로 위에 나온 거 쓰면 되겠죠. 예. 일본과 관계가 없다. 울릉도와 지금의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이렇게 명심할 것이라는 그러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된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써봅시다. 예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을 소개해주면 좋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팔도 총도, 그 다음에 대일본 전도, 이런 옛 지도를 가지고 와서 소개해줘도 되겠습니다. 또는 옛 기록 문헌들, 세종실록 지리지나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그러한 문헌을 갖고 와도 되겠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지켰던 사람들 또는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북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